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록쿠커 법칙입니다. 요즘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떠오르는 옛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 하면요, 제가 강사로서 생애 첫 강의를 하게 된 것은 NGO 단체에서 역사 강의를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떻게 논리를 펼쳐나가느냐 하면요,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했는데, 상고사 부분의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중국 역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중국 역사 여러분들도 너무 잘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렇지라고 수긍이 될 겁니다. 중국 역사는요, 삼항오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항오제는 뭐 신화 속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로 봅니다. 삼항오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BC 한 30세기경 됩니다. 삼항오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요순시대가 되고, 요순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말기에 춘추 전국시대가 오죠. 춘추 전국시대를 끝장을 내는 것이 진시황이 BC 221년에 통일을 한다. 그죠? 예. 그런데 진나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후한. 그죠? 후한은 또 위초고 삼국지, 우리 삼국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삼국지 시대가 되고, 그게 이제 또 5호 16국 시대로 가다가 이게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아마 또 분열이 되다가 그거를 요나라가 아마 통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송나라고 명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금나라가 다시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중국의 역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글쎄, 우리나라 역사는 삼국시대, 그죠? 신라, 고구려, 백제, 여기로부터 대부분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삼국 이 시대는요, 신라, 고구려, 백제는 그 영세기 전후에 다 탄생을 합니다. 영세기 전후에.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고려, 조선 이렇게 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어떤 이게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저는 이렇게 기억한데 구석기, 신석기로 이어지다가, 그죠?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이제 고대 국가로서 이렇게 기틀을 잡았다, 한반도에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석기, 신석기에서 바로 생겨난 고대 국가가 신라 천년, 고구려도 천년이라고 봐야 돼요. 발레의 역사, 발레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으니까 천년을 간다니까요. 구석기, 신석기로부터 바로 생겨난 나라가 천년이 간다. 오케이. 그 한계를 일단 잡아두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은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어떤 가장 이렇게 강했다라고 하는 나라, 당나라, 그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군사적으로도 강했다라고 하는 나라가 당나라인데, 당나라 그리고 어떤 이게 그 수나라가 고구려를 이렇게 침략을 했지만은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쳤습니까? 졌다니까요. 그 두 나라가 망한 요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는 고구려하고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말이죠, 어떤 이게 구석기, 신석기로부터 고대 국가로 고대 국가로 형성이 되어져 가는데, 구석기, 신석기로부터 나온 나라가 갑자기 천년이나 지속이 되는 이런 나라로 되어진다? 이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또 나라가 이 중국 수천 년 BC 어떤 30세기부터 말이죠. 오케이. 삼항오제는 뺀다 그러면은
하나라는 BC 20세기경부터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천 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의 침략을 맞아가지고도 다 이겨낸다니까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이 천년이나 이게 지속된 나라가 구석기 신석기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고대 국가로 형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년이라는 이 나라는 그 전에 어떤 원형이 더 큰 원형이 있었는데 이게 작게 분화가 되어진 나라가 천년이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천년이나 되는 그 나라가 어떤 중국 수천 년을 내려온 이 나라를 우리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형이 되는 나라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또는 당군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에 역사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또 가정 질문 하나 던질 것 같아요. 중국 그 춘추 전국 시대는 BC 5세기 그러니까 BC 500년 전후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서양 문명의 어떤 이게 시원이가 아테네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소크라테스고 이런 어떤 철학자들이 놓은 시기가 또 그 시기거든요. 그 어떤 붓다 그죠 부처도 놓은 시기가 그 시기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인류 문명의 기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나라 서양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서도 인류 문명의 기축 시대를 열은 그러니까 노자 공자가 나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그죠? 안 하고 있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뭔가 있었을 것 같은 있어야만 되는 그 가정이 합리적일까요?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홍산 문화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없으시면요 강의 끝나면은 바로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홍산 문화라고 중국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황하 문명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신들의 중국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또 하나 어떤 이게 문명이 발견이 되어진 것이 이 요하 문명입니다. 요하. 그런데 요하 문명은 보시다시피 만리장성 이북에 있거든요. 만리장성은 왜 쌓았겠습니까? 북쪽에 오랑캐를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랑캐에 여기에 무슨 문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하 문명을 발굴하다 보니까 홍산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홍산 문화를 발굴하다가 발굴을 중지했다는 거죠. 왜? 이 홍산 문화는 자기들이 어떤 중국의 어떤 이게 발원이 되는 이 황하 문명보다도요, 이 요하 문명은 이게 강을 따라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죠. 그것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별로 문화가 있는데 가장 꼽히었던 것이 홍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홍산 문화는 중국의 황하 문명의 그런 문화보다도 1000년이나 앞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굴을 하다가 중단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동북공정이에요. 제한테 이렇게 강의 오시는 분들은 제가 동북공정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북공정은 주변국의 이웃 나라의 역사들을 자기 나라의 지방사로 뜯어고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조작이에요. 그게 동북공정이라는 거. 중국 입장에서 동북 방면에 있는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기 나라의 지방 역사를 뜯어고치는 것을 이걸 동북공정이라고 그러고요. 티베트 역사를 뜯어고치는 것을 서북공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 역사만 손을 대고자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더 얘기하면 사실 우리 고조선, 당군조선까지 자신들의 어떤 거죠. 그걸로 그 지방사로 자기 나라 역사로 이렇게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동북공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죠. 참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죠? 이스라엘도 어떤 조상들이 어떤 잘못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흩어지지만은 자신의 정신과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땅을 되찾고 다시 그죠? 이 세상을 어떤 그죠? 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죠? 이 땅은 한 땅을 지켰는데, 한반도라는 이 땅을 지켰는데 정신과 문명을 다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역사를. 진짜 삼국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이 당군 조선은 역사로 봐야 될지 어떤 그죠? 이 어떤 신화로 봐야 될지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일본 어떤 일제시대 때 그 어떤 자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지만은 조선시대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봤던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은 그때 우리 조선 그쪽에 백성들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조족의 나라로 다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도 기간을 주고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처벌을 하고 그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고령이 왕으로부터 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이 있다니까요. 그 책들이 한단국이 안에 나오는 삼성기고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우리 책을 못 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역사 얘기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 노자 공자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역사 지난날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노자 공자가 BC 500년경에 인류 문명의 기축시대를 여는 이런 어떤 도덕경이랄까 대학이랄까 이런 어떤 논어 같은 것을 이 책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친 그런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게 누구였을까? 이런 어떤 상상도 한번 해보고요. 이 공자라는 사람은요, 자기는 군자들이 사는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이가 뭐냐면요, 이자가 이 오랑캐 이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클 이자죠. 이게 어쨌든 그 구이가 바로 이 기자조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조선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노자에 대해서 지금 도덕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 공자에 대한 어떤 논어나 이런 책들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읽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록국거 법칙 57강 그리고 도덕경 14장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시지불견이고 청지불문이라는 말이에요. 시지불견은 봐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불견이고 청이불문이라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말리을 이자하고 여기서는 갈지자 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조사 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조사 지자나 그저 말리을 이자 이런 것들은요, 물론 어떤 이게 세세한 용법에 들어가는 것 하면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크게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석을 안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뭐 다르게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하여튼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지자하고 말리을 이자 이 차이 하나이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공자는 시불견 청이불문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냐면은 심부재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거기 없으면은 마음이 여기 없으면은 봐도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했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 진짜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자는 어떤 뜻으로 이걸 얘기했냐면은 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도가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것이 도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마음도 도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다 그랬다니까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이게 나오게 하는 그 근원을 좀 우리가 보고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말하지 않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는 경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구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번 안주는, 그죠? 이번 안주는 내가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좀 듣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한번 보고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이런 시각과 열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은 파트너 또는 부하들의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그런 장점들이, 보석들이 보일지도 몰라요. 또는 여러분들한테 애를 먹이던, 그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진인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스승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은, 들리는 것이 달라지면은 삶의 결과물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저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을 좀 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 그죠? 그런 좀 구도심을 낼 때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